안녕하십니까, 용원남입니다. 오늘은 제가 입고 있는 이 상의, 폴로 셔츠, 피케 셔츠, 흔히들 카라티라고 부르는 이 상의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남자가 여름에 갖춰야 할 필수적인 옷들에 대해서 한번 다뤘었고, 그때 이 폴로 셔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브랜드는 폴로의 제품으로 추천을 드렸었고요. 그 영상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랄프 로렌의 폴로 셔츠를 찾아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DM이나 댓글로 어떤 소재로 된 걸 사야 되는지, 어떤 핏을 추천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추천하는 정확한 모델명과 클래식 핏, 커스텀 핏과 같은 이런 다양한 폴로의 핏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런 형태를 우리는 피케 셔츠나 폴로 셔츠라고 부르잖아요. 왜 이렇게 불리기 시작했는지 그 역사를 이해하고 싶으면 33년과 72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먼 과거에는 화이트 셔츠를 입고 테니스 경기를 했는데 1933년에 라코스테라고 하는 테니스 선수에 의해서 이 선수를 위해서 처음으로 이런 형태의 상의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라코스테는 통기성이 별로 좋지 않고 신축성이 별로 좋지 않아 움직임을 제한하는 이런 화이트 셔츠의 불편함을 느꼈고 이런 것들을 개선하고 싶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러한 단점들을 보완한 원단과 디자인이 나온 것이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이 피케 셔츠의 원형이 됩니다. 그리고 조직감이 느껴지는 면 편직물을 프랑스어로 피케라고 부르거든요. 당시에 라코스테가 채택한 면 편직물은 조직감이 느껴졌기 때문에 이러한 셔츠의 형태를 피케 셔츠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라코스테라는 사람이 워낙에 힘이 좋고 코트 위에서 끈질긴 승부를 펼치는 걸로 유명해서 한 기자가 악어라는 별명을 붙여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악어를 형상화해서 자신이 개발해낸 그 피케 셔츠에 다른 게 지금 라코스테 피케 셔츠의 기원이죠. 그리고 이 테니스라는 게 원래 유럽의 상류층 부자들의 스포츠였고 1940년대 50년대가 되면서 미국의 베이비 부머 세대들은 굉장히 유례없는 경제 호황을 맞이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상류층 부자들의 패션과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닮아가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래서 1972년에 랄프 로렌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브랜드인 폴로의 이 피케 셔츠 디자인을 최초로 착안해서 제품을 출시합니다. 그게 이제 현재 우리가 이런 제품을 폴로 셔츠라고 부르게 되는 계기가 돼요. 출시되자마자 굉장히 많은 판매고를 올리게 되고 이런 형태의 상의가 마치 폴로 랄프 로렌의 아이코닉한 상품처럼 되어버리고 그래서 사람들은 이러한 셔츠를 폴로 셔츠라고까지 부르게 되죠. 그래서 피케 셔츠라고 불러도 되고 폴로 셔츠라고 불러도 되고 현재는 이 두 개가 혼용돼서 다 쓰이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카라티라는 표현도 많이 쓰는데 카라티라는 거는 정말 국내 한정적으로만 쓰이는 말인 것 같고 폴로 셔츠나 피케 셔츠 이렇게 부르시면 되겠죠. 어쨌든 이러한 형태의 상의의 역사는 대략적으로 이렇습니다. 자, 제가 추천하는 정확한 모델명은 화면에 띄울 거고요. 핏은 총 4가지로 전개가 됩니다. 클래식, 커스텀 슬림, 슬림. 클래식으로 갈수록 크고 슬림으로 갈수록 작습니다. 총 4가지가 있지만 요즘은 약간 넉넉하게 입는 게 트렌드이기 때문에 클래식 핏 그리고 커스텀 슬림 핏 이 2가지만 매장에서 취급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이 슬림한 슬림과 그 중간 어딘가인 커스텀은 요즘 매장과 아울렛 매장에서 좀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폴로의 폴로 셔츠는 M 사이즈를 입습니다. 클래식 핏이든 커스텀 슬림 핏이든 똑같은 사이즈로 입어요. 디자이너의 의도대로 입는 편입니다. 커스텀 슬림 미디움입니다. 어깨가 굉장히 잘 맞고 아몰도 높고요. 이 팔 부분도 잘 맞는 느낌이고 슬림한 느낌입니다. 근데 많이 슬림하지 않고 적당히 슬림한 느낌이라 전혀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몸에 알맞는 느낌의 피케 셔츠라고 보실 수 있고 스타일링은 이런 카키 팬츠, 이런 카키 베이지 컬러의 색깔을 매치하시거나 이런 블루, 네이비 블루 같은 형태의 팬츠를 매치하시면 전혀 부담스럽지 않게 스타일링을 하실 수가 있고 저처럼 이렇게 위아래를 전부 화이트로 스타일링을 하실 경우는 중간에 칼라가 들어가 있는 위아래를 나눠줄 수 있는 벨트에 색깔을 하나 집어 넣어줌으로써 상하이의 구분을 해준다면 이것 역시도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스타일링으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스타일링을 하시고 로퍼로 마무리를 해주셔도 괜찮고 좀 더 편안하게 하고 싶다면 오늘의 저처럼 스니커즈, 뉴발란스 같은 스니커즈로 마무리를 해주셔도 괜찮죠. 같은 커스텀 슬림 핏의 네이비 컬러입니다. 이런 네이비 컬러와 화이트 컬러의 조합은 남자의 클래식 패션에서는 굉장히 상징과도 같은 조합이기 때문에 안 해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고요. 만약에 화이트가 너무 부담스럽다고 하시면 이런 밝은 베이지 톤이 들어와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긴 바지의 형태로 된다면
더욱더 별로 부담스럽지 않은 스타일링이 되겠죠. 그리고 아까와 똑같은 착장인데 벨트만 다크 브라운으로 컬러를 바꿨습니다. 저는 이런 짙은 컬러의 옷을 입을 때 밝은 컬러의 벨트를 잘 매치하지 않아요.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다크한 컬러의 벨트를 착용하는 편입니다. 클래식 핏 M 사이즈입니다. 어깨는 아까에 비해 근소한 차이밖에 느껴지지 않지만 소매 길이나 이 아몰의 깊이 그리고 이 가슴 품 쪽에서 다소 큰 차이를 느끼고요. 겉으로 보기에도 훨씬 더 풍성하고 여유로운 듯한 실루엣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즘 트렌드에 가장 가까운 핏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긴 바지이기 때문에 약간은 포멀하게 출근 룩으로 손색 없이 가져가고 싶으시다면 마무리는 로퍼 같은 구두로 해주세요. 그리고 이런 구두 형태를 신으셨다면 벨트의 컬러를 서로 맞춰주시는 게 이 전체적인 무드를 형성하는데 이질감이 없이 조화롭습니다. 구두와 벨트 컬러를 가급적 맞춰주세요. 간단한 폴로 셔츠의 역사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스타일링 팁까지 빠르게 보여드렸습니다. 이건 여담이지만 폴로 셔츠를 자세히 보면 앞뒤 길이에 단차가 존재합니다. 뒷길이가 조금 더 길게 설계되어 있죠. 이거는 과거에 테니스 선수들이 상대방의 서브를 받기 위해서 앞몸을 이렇게 구부리게 되면 바지 속에 넣어둔 이 뒤쪽이 자꾸 빠지니까 이거를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뒷길이를 조금 더 길게 설계해둔 것에서 기인합니다. 그래서 현재 과거의 것들을 잘 복각하는 브랜드들은 아직도 여전히 뒷길이를 앞길이보다 상당히 많이 길게 하는 그런 디자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내용이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번에 다른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